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길을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한 번은 뒤돌아볼 만큼 얼굴이 예쁘고요.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은 헌팅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와이프를 정말 행운처럼 만나게 되어서 주변에서도 저보고 전세계 나라를 구했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와이프랑 저는 부모님끼리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많이 봤었고 흔히들 말하는 소꿉친구였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별로 예쁜 줄 몰랐는데 중학교를 넘어서부터 쌍꺼풀도 짙어지고 화장도 조금씩 하더니 확 예뻐져서는 제가 그때부터 짝사랑을 했었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부터 와이프를 쫓아다녀서 20대 후반에 저희는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신혼여행이니까 깨끗하고 깔끔한 완전 휴양지 느낌의 리조트를 가고 싶었는데 와이프가 단짝 친구가 태국에 사는데 일 바빠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 신혼여행 겸 가서 그 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태국으로 신혼여행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친구의 도움으로 현지인이 운영하는 깔끔한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희를 데리러 와서 마사지에 맛있는 식사까지 대접했어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두 번째 날에는 낮에 저와 와이프가 바다 투어를 하고 저녁에는 와이프의 친구와 함께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혹시나 내일이나 마지막 날에는 미영이랑 같이 시간 좀 보내도 될까? 응? 괜찮지. 편한 시간 말해줘. 나는 여기 근처에 둘러보거나 숙소에서 좀 쉬어도 돼. 미안해. 안 그래도 얘랑 이번이 아니면 또 언제 볼지 몰라서 그래. 아니야, 이해해. 몇 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몇 년 만에 만나는 와이프의 베프를 위해서 저는 기꺼이 신혼여행 일정 중 하루를 비워두었고 와이프는 친구와 번화가에 가서 낮술도 먹고 마사지도 받고 무슨 카페에서 시간도 보냈습니다. 혼자서 숙소에 있는 게 조금 쓸쓸하기도 했지만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받아서 보니 친구와 시간을 보내게 자리를 비켜준 게 참 잘한 일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마지막 날은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저희는 여느 부부들과 같은 신혼생활을 즐겼고 곧 아내에게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입덧이 심한 편이라 퇴근을 할 무렵이면 아내가 먹고 싶은 리스트를 저에게 문자로 보냈고 저는 가능한 다 사갈 수 있도록 했어요. 사실 다 사가도 집에 도착했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은 몇 개 없거나 다른 게 먹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제가 음식을 사가는 노력을 해도 입덧 때문에 못 먹는 아내가 더 안타까워서 최대한 아내의 임신 기간 동안 아내가 편할 수 있도록 곁에서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막달이 다 되어갈 무렵에 와이프가 이제 친구들이랑 못 놀 테니 저에게 친구들과 놀고 오라면서 보내준 적이 있어서 친구놈 자취방에서 술을 먹으며 컴퓨터로 축구라도 보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팝업창 같은 게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혼자 사는 놈이다 보니 동영상 같은 걸 다운받아 보다 보니 이상한 사이트들이 많이 보이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한 사이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뭔데 즐겨찾기까지 돼 있어? 아, 여기 태국 호빠 같은 데래. 유명하다길래 그놈들 얼굴이나 볼까 해서 질차 해뒀는데 까먹었네. 지워. 그 화면에는 선수들로 추정되는 남자들의 얼굴이 나와 있었고 나머지 글씨는 태국어라 알아볼 수 없었지만 배너 화면에 들어가는 여자들 중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저와 신혼여행을 갈 때 입었던 옷과 동일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키가 엄청 큰 편이라 길을 걸어가도 딱 눈에 보이는데 그 여자도 키가 크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 어쩐지 쎄한 기분이 들었고 친구놈이랑 술을 먹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내의 휴대폰을 꺼내서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요즘 보안이 더 좋아진 건지 안 좋아진 건지 자는 사람의 손가락만 대면 잠금이 풀리니까 편하긴 했습니다. 와이프를 믿었지만 판도라의 상자 같은 휴대폰을 열어보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 결국 밖에서 줄담배를 계속 피다가 카톡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친구이다 보니 카톡 친구들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찾는데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대화를 확인했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7번 맞지? 맞아. 빨리 하고 와. 끝나고 연락할게. 그 내용이 끝이었고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카톡 대화 내용 검색에 7번을 검색하니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놈 집에서 본 그 사이트가 한국 사람들한테 엄청 유명한 사이트고 예전에 어디서 그 업소에 7번 남자가 유명하다는 글이 돈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평소 오빠를 다니던 와이프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가 가보고 싶어서 마침 친구도 있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그 성매매 업소를 가는 것이었죠. 카톡 내용을 보다 보니 이제 결혼도 했는데 그런데 끊어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도 했고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유명하다는데 가보고 싶은 거지. 너 그러다 걸려. 뭐래? 안 걸려. 나 한국 가서 돈 보내줄 테니까 환전 좀 해줘.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알겠어. 나는 이제 끊었으니까 근처 카페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주 결혼 전부터 단단히 계획을 짜고 간 거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성격이 있어서 곧 죽어도 바라면 안 된다 주의가 있는데 와이프가 그것도 신혼여행지에서 몸을 섞었다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려 했는데 와이프가 지금 임신 중이란 게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난 그 뒷날부터 와이프를 똑바로 볼 자신이 없어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야근이라는 핑계로 한 며칠을 집에 붙어있지 않았어요. 와이프는 일이 너무 바쁜 것 아니냐며 걱정 가득한 연락들을 계속 해오는데 저는 그 며칠 동안 정말 죽을 맛이었고 오죽했으면 회사에도 병가를 내고 친구 집에서 술을 먹고 쓰러져 자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그래도 곧 출산 예정일인 게 생각이 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그날 와이프랑 저녁을 먹고 먼저 잠든 와이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막 잠든 와이프의 폰이 울려서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곧 출산이라고 해서 내가 선물 보내려고 해. 오늘도 신랑 야근 맞지? 나 곧 도착해. 저의 와이프에게는 남동생은커녕 제가 아는 한 남자 지인이 많지 않습니다. 저장도 안 된 번호로 전화와서 다짜고짜 집으로 오겠다는 남자를 보고 있으니 어쩐지 잘못 걸려온 전화 같진 않아서 그대로 전화를 끊고 나 목 아파서 전화 못해 라고 문자를 보내두고 집에서 TV를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니 익숙하다는 듯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공포영화처럼 무섭고 소름이 돋는다는 느낌보다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희 집 강아지와 인사를 하고는 거실로 들어왔는데 저와 마주쳤고 남자는 더는 발을 들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자초지종을 물으니 학교 후배라는 개소리를 해서 몇 대 팼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와이프가 단골이래요. 단골 손님이었는데 결혼하고 한동안 뜸하다가 나중에 연락이 와서는 놀고 싶은데 밖에 나가기가 힘드니 집으로 오라고 해서 집으로 온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들은 용돈도 주고 하는데 그냥 제 와이프가 예뻐서 몇 번 만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그 말을 믿을 만큼 전 호구가 아니었고 와이프가 충격을 받더라도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과 동시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와이프가 진통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골반이 작아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병원의 요청에 저는 수술에 동의 서명을 했고 곧 아이가 나왔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누가 봐도 거무잡잡한 피부에 혼혈하였거든요.
너무 열이 받아서 탯줄도 자르기 싫었을 정도예요. 그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녔으면서 피임도 제대로 안 한 건지 뭔지. 양가에서는 아이 사진을 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냥 나중에 와서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몸을 회복할 동안 도우미가 곁을 지켰고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고 나서 저는 와이프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본인이 다 미안하다며 정말 한 번뿐이라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 모습에서 남아있던 일말의 정도 사라져서 잘잘못 따지지 않을 테니 이혼하고 당연히 내 아이가 아니니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와이프는 아직 산후조리원에 있고 저는 와이프가 오기 전에 제 살림을 빼야 하는데 그동안의 추억들이 지나가는 게 고작 10달 동안의 결혼 생활이 꿈만 같아서 도저히 치울 수가 없네요. 사람들이 다 저에게 전 세계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구했었나 봅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